자, 자, 뭐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이제 1분기가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일단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은 보통 정답을 바로 원할 거예요. 이걸 바로 그러니까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세상은 파편으로 되어 있어요. 파편. 지금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파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전체 맥락이란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거예요. 요새 인공지능 시대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도 보면 맥락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맥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락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거나 어떤 답을 구할 때도 그냥 뭐 찍어달라,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점쟁이한테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항상성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맥락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 나서 피드백을 가지고 또 맥락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운에 기대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이 계속 잘 맞으면 좋은데 고박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복잡하실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거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모양새고 이게 뭐 끝날 거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거죠. 언제 끝나는지 알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건가를 예측하고 싶으시면은 끝낼 당사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찾더라도 뭐 이렇게 언제 끝날지 알려달라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다 확인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세상이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황스러운 건 아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돼요. 각 개인들은 물론 국가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뭐냐면은 막 답을 구하려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요.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맥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질문하더라도 언제 유전되냐고 바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신 여러분이 이란 입장은 어떻고 이스라엘 입장은 이렇게 되고 미국 입장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유전될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최근에 나온 장기 메모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맥락이란 거를 알고서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복잡 단안한 이제 2026년인데 그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좀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호들갑 뜬다고 바뀔 것도 없고 이제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습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냐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습이 이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공습은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제
이제 그 삶에서 이제 봉침 폭격이 있는 것이고 이제 호르몬 제협이 이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나프타 공급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잘 봐야 될라나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석유화학 제품들은 대부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못 따라오게 되는 거고 비싸지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인플레이션 생각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에 세상에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워낙 많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거는 어떤 그 점쟁이처럼 답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맥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알고 있으면은 스스로 조금 더 찾아볼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맥락을 찾아서 자신의 일신을 일단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잘 지킬 것,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 같은 거는 그다음 사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과 이제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답을 원하시는 건데 진짜 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직접 전화 가능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황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맥락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뭐 결국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시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여러분 사용하듯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파편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으로 나뉘는 거죠. 조각으로. 근데 조각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짜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게 말에 관한 그림이냐 아니면 무슨 바닷가 그림인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그림 조각을 보고 막 이렇게 놀래면서 이 원래 그림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그림이 무엇이냐고 알려줄 만한 실력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을 경우의 확률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바로 답을 해준다. 인공지능이 가능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3대의 덕을 쌓으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은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데아를 보는 거예요. 동굴 속의 제수처럼 검은 흔들림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움직임인지 우린 잘 몰라요. 동굴 안에 제수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진료의 형상으로 묻어있는 그 이데아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접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언제 끝나냐, 어떤 종목 사면 돈 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가치 없는 시장 바닥의 루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부분은 시장 바닥에 루머 갖고 어디 때려 패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그 추론의 형식을 빌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맥락을 먼저 형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면 인공지능 맨날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보가 파편으로 쪼개져 있을 건데 이 쪼개지는 파편 가지고 전체 그림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형태를 갖고 맞추거나 색깔을 갖고 맞추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 별표로 되어 있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뭐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한두 개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뭐 맞춰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이 모양이 지금 사각형이냐고요. 별표냐고. 삼각형이냐고. 먼저 그런 형태부터 확인을 해야지 돼요. 진료의 형상이 묶여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동굴 속의 제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이에요. 실제 이제 묻어있다고 봅시다. 진료의 형상에. 이데아가 녹아있다고 했을 때 먼저 모양을 볼 것. 이건 여러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바로 답을 말할 수도 있죠. 곧바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근데 그거는 크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고 첫 번째는 모양을 살피라는 거. 꼭 이번 일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별표인지 삼각형인지 알고 맞추라고요.
같은 원을 들고 있는데 합이 안 맞는다고. 얼마나 그 웃긴 상황이에요. 사각형끼리 붙어있으면 면이 맞겠죠. 근데 동그라미랑 삼각형인데 면이 맞을 리가 있나요? 이제 그런 우는 이제 범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모양을 잘 봐야지 되고, 두 번째는 이 조각을 맞추려면은 전체 색깔은 흐름을 봐야 돼요. 하늘은 약간 파랄 테고, 뭐 들은 약간 녹색일 거 아니에요. 이제 정보를 이쪽으로 좀 추렴해서 좀 논아놔야죠. 크게 얼기설기라도요. 그러면은 약간의 색조 변화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정확히 맞춰야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모양을 확인하고 색조의 변화 구성을 먼저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전체 그림의 그 주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전체 그림의 주제, 이게 이제 말에 대한 그림이냐, 무슨 뭐 바다 그림이냐, 뭐 들판의 그림이냐, 초상화냐에 대한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거 막 찍어달라고 하는 거나처럼 이거는 거의 거의 뭐 도박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서 이제 전체 그림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나서 이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 요새는 세상에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정보도 많고 뭐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을 테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모양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도. 이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은 일단 원하고 삼각형이랑 자꾸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있어야 서로 면하고 맞추긴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고 맞춰지기가 되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길게 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봉투 사재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나프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재기가 있을 때는 이제 간단합니다.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먼저 사면 손해가 되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10원씩이라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내일까지 기다리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토요일날 밤이라 그래서 아마 많이들 참여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좀 벼랑간 하게 됐어요. 상황도 좀 급박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 모양이라도 맞춰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고, 일단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이 휴전을 원하신다? 휴전이요? 휴전은 잊어버리세요. 휴전이란 단어는 지금은 가치가 1도 없어요. 휴전이란 단어는 아예 지우는 게 낫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가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이 휴전이란 단어예요. 아시겠죠?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명확히 하세요. 휴전은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헛소리를 엄청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의 모든 키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미국과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1원점으로 놓고 축을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겠죠,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축으로 놔야 되냐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역사를 잠깐 말하면은 아주 간략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있죠. 그게 이제 아카이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팔 뻣뻣하게 서 있고 다리 한쪽 앞으로 놓는,
우리가 말하는 콘트라포스도 있죠. 밀로 비너스. 이런 거는 클래식구에 나와요. 고전기. 기원전은 400년? 300년 정도. 기원전 800년부터 시작하는 아카이키가 있어요. 그게 제 기억에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쓰여진 이후에 아카이키인데 그 400년 전에 있죠.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8세기까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바다민족의 이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족 단위로 바다를 거쳐서 시칠리아에서도 오고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가멤논이나 무슨 헤라클레스 이 사람들은 12세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미토스의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그 대표하는 왕국이죠, 왕국. 우리가 말하는 폴리스 체제는 기원전 800년 이후부터예요. 아카이키 이후부터. 여러분이 스파르타나 아테나는. 그전에는 이제 미케네 왕국이 있었잖아요. 미케네 왕국이 있었고, 미케네 왕국이 바다민족 이동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도 멸망하고, 이집트의 신앙조도 거의 죽다 살아요. 자, 이런 시기 속에서 이제 들어온 민족이 팔레스타인. 여러분이 아시는 골리앗이죠, 골리앗 쪽. 그게 팔레스타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리받은 시기에 그런 그 판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역사는 그렇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건국이 되고, 점점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정착지가 점점 이스라엘이 넓어지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간략히 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이에요, 이번에.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12일 전쟁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약간 투닥투닥 하다 끝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진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정도까지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러니까 미국과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독립적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축을 하나 세워놓을게요.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인데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관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세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함마드 이후에 이슬람의 문명이라는 것은 원래 왕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기에 아바스 조 이런 걸 겁니다. 아바스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우마이야 조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신정일치사이거든요. 그래서 칼리파가 원래 정치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우디 뭐 왕가? 뭐 요르단 왕가? 무슨 왕? 그렇단 말이에요.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왕이라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오스만에서 만든 게 슐탄이라는 제도였던 것 뿐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 쪽에서 나는 아랍도 아니고 우리는 왕조도 아니라는 거죠. 있는 거 정리했고 원리주의로 간 거죠. 칼리파 체제로 간 거예요. 대신 이제 모함마드의 혈통 쪽을 잇는 자가 실제로 칼리파의 지위를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시아파죠. 시아투를 해갖고. 역사는 좀 긴 얘기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 보시면은 중동에서 왕조가 아니면서 신정일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를 보시면 과거에 베아교 있죠. 이제 불을 숭상했었던 조로아스터교. 그 페르시아. 거기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왕조라는 게 이슬람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란에서는 이 신정 지도자 있잖아요. 신종 지도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변형된
어떤 왕조 쪽에 있는 순위파 쪽 있잖아요. 순위파와 다른 종교적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 걸음 다가가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세상을 교정하고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지금 순교한 거예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요. 각자의 지금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란도 진심이라 그래요. 이게 둘 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때릴 겁니다. 실제 때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군을 걸고 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네타냐후의 이제 사명도 걸려 있고 지금 일단 연정은 계속 진행되니까 일단 정권 유지는 될 거고 이제 남은 게 대통령으로부터의 이제 사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가 재건되지 못하게 이번에 타격을 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30년 정도를 주저앉히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이란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는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제1의 공공의 적은 이제 이스라엘로 딱 특정이 되는 케이스예요. 이제 그러면 실제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란은 그게 가능한 나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두 꼭지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대립하면서. 뭐 그 안에 자세한 얘기는 거의 지금 뭐 말할 수 없으니까 대충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을 잘 봐보세요. 신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지금 맥락을 잡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얽혀져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단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건데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날마다 쓰실 거 아니에요. LMA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면은 그저 사용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공과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에서 10개를 빼먹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를 보고서도 거기서 지혜를 뽑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와와와 놀래고 하면 안 돼요. 병명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병명은 무슨 충수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락을 잡는다는 거, 인공지능 쓰면서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요? 본인이 맥락을 잡으라는 거예요. 본인 일에 있어갖고 본인의 사업이나 본인의 의사 판단이나 여러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결과만 내려고 하지 말고 맥락이란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인공지능도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토큰이라는 것을. 그런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보시면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제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저라는 미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격투기 포스트 좀 보이죠? 손 두 개니까. 근데 제가 가운데 확 들어가잖아요? 초상화되죠? 이렇게 달라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싸우는 것처럼. 박싱 포스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제 포스터가 된다고요. 제 초상화. 알았죠? 그러니까는 실제 이건지도 모르고 답을 달려고 하는 것만큼 참 애절하고 애잔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찾더라도 마구잡이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초상화 그림인지 이게 무슨 파이팅하는 포스터 그림인지는 구별하고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언제 끝날지 답 달라고. 그러면 점쟁이한테 점 쳐달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점을 칠 수도 있죠.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점이 칠 때는 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맥락을 통한 단계를 거쳐서 추론을 마지막에 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 그림의 주제가. 단어를 주셔야 돼요. 단어. 병명처럼. 아, 이번 거는 감기니까요. 좀 수시면 된다고. 아니면 장염입니다. 비염입니다. 병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뭔 상황이 발생하면 단어를 줄 줄 알아야 돼요. 단어를 주지 못하면 맥락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거는 종교적 영역이에요.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그러니까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단어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단어가 뭐겠어요?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작년에 12일 동안 둘이 푸닥거렸다고. 푸닥거렸다고요. 그때 여러분 신경 났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작년에 미사일 막 주고받고 할 때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국지전이라 그래요. 국지전. 아셨죠? 그때는 국지전. 아셨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단어가 바뀌겠죠. 이젠 국지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국제전이에요. 아시겠죠? 상황이 이제 국제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국제전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단어를 하나 더 줘야겠죠. 원래 기름이라는 것은 시출하잖아요. 그럼 저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장 탱크도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비워내고 다시 채우고, 유조선으로 비워내고 다시 채우고, 이거를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통인데 이번에는 결국 유전지대에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맥락이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제는 공급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유통의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유통의 문제였어요. 처음에 1, 2주 정도는. 근데 이제 유전지대가 타격되는 순간 지금부터는 이제 공급의 문제로 바뀝니다. 맥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토큰 값이 바뀐다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배에 가스가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생리현상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스예요. 가스는 계속 집어넣으면 압력으로 땅크가 터지기 때문에 계속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무슨 한 달치 재고, 뭐 두 달치 재고를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압력으로 넣다 보면 터질 거 아니에요. 땅크가. 그러니까 계속 흐름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게 큰일인 거죠, 지금. 천연가스가 특히. 왜냐하면 저장한다는 개념이 별로 성립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둘 다 진심인 두 나라예요. 그리고 기름과 천연가스는 유통의 문제에서 생산의 문제로 이제 전환된 상황에 국제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이제 전체의 컨텍스트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공지능을 사실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인공지능 요새 많이 사용할 테니까 뭐 그냥 휴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진심인 상황에서 휴전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휴전이 의미 없는 이유를 밝혀야겠죠. 왜 휴전이 의미가 없냐면 이스라엘이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휴전에도 또 때릴 거니까요. 지금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도.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제1번 타자로 거의 확실하게 핵폭격 당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국가가 횡이 좁고 영토가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꺾어놓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휴전을 하더라도 재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란의 대장이면 지금 휴전을 받겠어요?
휴전은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휴전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휴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휴전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휴전과 무관하다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정전으로 몰아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전이 돼야 돼요.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근데 둘이 다 진심인데 정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정전을 하더라도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3자가 모두 합의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을 하겠다는 건데 휴전은 안 믿죠. 왜냐면 이스라엘도 점점 방공망 미사일이 재고가 소진돼 갖고 계속 뚫려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도심이. 그러니까 방공망 지금 미사일 재고도 채워야 되고 미사일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이란 것 자체가 적의 휴식 시간을 주는 건데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휴전을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종전을 해야 되는데 이 종전에 대한 무게를 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무게감 있는 제3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국의 체면을 살려줄 만한 그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미국이 빠지더라도 이스라엘은 계속 폭격할 확률이 커요. 실제 지금 이란을 꺾어내야 된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본 게임이 시작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판단에는. 그게 바로 성동격선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정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는 이스라엘이 일단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는 것 자체가 바보죠. 미국은 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무조건 따라갈 거냐? 혹시 모르겠어요. 유일한 경우의 수가 모든 미사일 공급 중지를 하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미국에 유대인이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상황이. 자, 어찌됐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종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줄 제3국이 필요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일단은 인구가 9천만 명이 넘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지원이란 건 인도적 의미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겸사겸사 뭐 미군 기지 좌표라든가 뭐 혹시 항공모함 있을 만한 수역에 대한 좌표 정도? 뭐 말에다가 뭐 입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이해 당사국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재국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게감 있는 제3국이 필요한데 이제 그 3국은 중국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종전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좀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움직임, 중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부동산이 침체예요. 여기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도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해관계국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추론이라는 걸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사우디란 나라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우디. 근데 여러분이 은근히 듣다 보면은 이제 사우디도 계속 미국 이란을 좀 공격해줬으면 좋겠다. 언뜻 들으면 친이스라엘성 성향을 밝히죠. 물론 이스라엘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중동 국가들도
이란이 썩 좋지 않아요. 아셨죠? 결론으로 말하면.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이슬람의 율법상으로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의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원이고 원리주의에 따른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왕정인데다가 지금 페트로 달러에 협조하는 친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또. 자, 그래서 이런 순위파 계열의 국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계열적이 어디냐면은 나와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왕정을 부정한다든가 친미 성향을 부정한다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락시 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단체들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레바논 헤즈볼라 있죠. 그러면 시아파의 뒷배가 누구냐고 했을 땐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의 적은 누구냐? 적의 적은 내 친구죠. 그러면은 이란의 친구는 러시아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락시 단체들 있잖아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아덴만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소말리아가 있고. 아프리카 뿔의 건너편에 보면 목항구가 있어요. 목항구.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커피 있죠. 이거를 주로 집산해서 수출했던 곳이 예멘의 모카항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카 커피라고 부르는 게, 모카라는 게 품종이 아니라 항구의 이름이에요. 이 앞이 바로 아덴만이 그러니까 홍대가 아니라 홍해 끝자락에 있는 곳, 아덴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피랍됐을 때 우리 아덴만에 여명 작전했던 바로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바닥 시립독으로 놓고 새끼손가락 쪽이 홍해고 엄지손가락 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걸프 쪽이에요. 그 동쪽이 인도고.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 홍해를 막아버리면은 그 밑으로 가는 유수는 다 막히는 거예요. 수에즈로 갈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유럽 쪽 입장에서는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시아파예요. 그러면은 시아파의 뒷배는 어딘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고 시아파 순위파가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고, 헤즈볼라는 시아파에서 밀어주는 곳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이제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약간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란이 미국한테 얽혀 있다면, 전제 조건이잖아요. 맥락을 형성을 해봐요. 인공지능한테 지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란이 미국과 얽혀 있다면,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숨구멍은 카스피해 쪽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차하면 또 위험이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냐면 이 투르키예요. 그러니까 투르키가 있어요. 또 쿠르드족도 섞여 있고. 물론 이제 독립주의자는 보통 이라크 쿠르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로 막 내전 일으키고 있던 사이인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혁명수비대가 정규 군이 아니라 북한의 보위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혁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옥상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규 군대가 원리주의 혁명을 했을 때 통솔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들어서 사회의 최고급 사정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이란의 신정체제인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이란이 미국한테 얽혀 있다면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지금 이란이 미국과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헤즈볼라를 과연 이란이 지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계속 놔두면은 계속 이스라엘과 푸닥거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과 얽혀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성립하겠어요? 여기서 나온 게 성동격서겠죠. 이란을 계속 때려주면서 바꿔 말하면 전쟁이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노림수가 따로 있다면. 그런데 가만히 북쪽을 보면 헤즈볼라가 보이잖아요. 레바논의 남쪽은 헤즈볼라의 땅인데. 여러분이 잘 이제 추론해 보세요. 이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맥락을 통해서. 미국이 이란과 얽혀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는 지원을 못 받을 테고 골란 고원도 알박기를 했었던 지금 전력이 있고 헤즈볼라의 땅이라는 부분 지원이 없다면 이란이 계속 미국과 얽혀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맥락을 만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추론을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전 언제 되냐고. 휴전은 지금 없는 거니까 정전 언제 되냐고. 그래서 조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가 개발된다면 원점 타격할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핵을 보유한 유일한 중동의 패권국은 이스라엘이 된다고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평화가 돼야 되는 거죠. 팍스 이스라엘 인 미들 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이파 항공과 그쪽을 통해서 레바논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 거는 파이프라인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모두의 우물을 만들면 모두의 이권이 걸려있고 이스라엘의 안위는 보장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면 이쪽 석유 송출로가 뒤집어질 것이고 그럼 유럽 모두가 피를 볼 거니까 간단한 논리거든요. 지도를 보면 그게 생겼어요.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 추론을 해보세요. 뭐 호르무 제협 쪽 있잖아요. 뭐 거기 이란이 한번 했으면 또 안 때리겠냐고. 뭐 안 들리세요? 귀에 몇 명 안 걸려요. 뭐 UAE고 이라크고 카타르고 뭐 아예 또 두드러 마실 텐데 웬만하면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사우디에서 뭐 동해 서로 보내갖고 뭐 홍해 가면은 또 예멘이 있고 그러니까 후디 방구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웬만하면은 길 꺾어서 위로 도로 하나 내시면은 뭐 아이 좋은 거라고 이런 얘기처럼 안 들려요. 그게 보면 이게. 그 옆에 이제 중동의 평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하나 설치하면 되죠.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가 지중해니까 날씨 좋을 거 아니에요. 해변가에. 그러면은 중동의 평화를 상징하는 리조트 하나. 와,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뭐 자자손손 그냥 그 중동의 평화에 송구한 옆에 끼워놓고 그러면 누가 때리면 유럽도 다 놀랄 거고 뭐 지금 나토도 보니까 유럽도 보니까 저기 좀 러시아 견제하고 싶고 거기도 그러고 우리도 이란 견제하고 싶고 다 그런 건데 뭐 우리 불하다 막 이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전체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그냥 답 달라고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컨텍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은 철저히 파괴를 해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란의 20년을 붙잡아 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동격서라고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동격서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뉴스가 뭐겠어요? 이제 서서히 레바논 쪽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 뭔가 소식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정전이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양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삼각형인지, 원인지, 사각형인지. 일단 여러분들 이게 홍보를 좀 할게요. 이게 실은 이제 제 책이죠. 글방제 매트릭스 중구편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은 중구편. 총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뭐 제 책이지만 그래도 읽어보신 게 좋아요. 읽어보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갖고. 그래서 6권입니다. 그래서 중동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중구편이고, 이제 이 5권은 이제 미국 편이에요. 미국과 유럽 편.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미국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책이니까 제 책 제가 홍보가 되잖아요. 따로 홍보하는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원래 헛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헛소리 할 거면은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밑그림이 필요해요. 조각난 정보에 대한 맥락 형성.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전쟁 끝낼 생각 없다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끝난잖아요. 지금 안 끝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쪽 상황은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레바논의 그림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조금 더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순망치 안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면서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근데 지금 어차피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러시아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경계선을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서로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재래식 전력을 쓰면서 드론전으로 결국은 과거의 참호전 같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드론으로 타격하고 물러나면 나도 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전이 참호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중심 타격에서 뚫고 나오는 전술이 먹히질 않아요, 지금. 왜냐면 땅크 부대가 한 50대가 20대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드론으로 거기만 집중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전파 방해하면 되냐 안 되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광섬유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광섬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작년 가을부터는 이 광통신에 대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야 돼요. 원래는. 결국은 레이턴시의 문제거든요. 레이턴시. 여러분이 에이전트 AI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원래 LMM이 이렇게 생겨요. 주먹 갖고 해볼게요. 아, 간지럽네. 눈곱도 떼고 이렇게. 아, 머리도 좀 때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싱도 조금 하고. 아셨죠? 이게 LM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띡 손가락 하나 나왔죠. 띡 두 개가 나왔어요. 에이전트 1번, 2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꼬집을 수도 있고 섞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만들 수도 있고. 띡 손가락 3개 나왔어요. 에이전트 3번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확 집을 수 있겠죠. 빵 하고 에이전트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느질도 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원래 LMM이라는 건 체포 비슷한 거예요. 두리뭉실 말해주고 끝나는 건데 손가락이 팅팅팅팅팅 나오게 돼서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면서 작업을 공고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명령하는 매니저가 있어야겠죠. 요거 조율해주는 친구가. 그게 CPU예요. 그래서 점점 에이전트 AI가 발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이 CPU라는 것도 매니저가 곳곳에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손가락을 다 같이 움직이려면은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레이턴시예요.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나중에 한쪽에 있다 이렇게 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봐요. 얘가 레이턴시가 생겨갖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욕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레이턴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원래 승리에 V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레이턴시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속도요. 결국 구리는 알루미늄보다도 저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비싸잖아요. 뭐 배터리 만들 때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넷 기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광통신 기반으로 자꾸 변하는 게 작년 가을부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어요. 작년 한 여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루멘텀 홀딩스라든가 뭐 셀레스티카, 뭐 시에나, 뭐 어플라이드 옵토메트릭스, 뭐 AXT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닝은 광석용 만드는 회사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는 기본적으로 유럽은 러시아의 부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양새는 돈바스는 러시아가 이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거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 순간부터. 대신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겠죠. 왜? 러시아, 미국의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그린랜드 쪽 있죠. 이쪽이랑 이제 쿠바 쪽이에요. 이제 이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띠껍겠죠.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띠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미국과 손을 쉽게 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러시아가 들어오는 게 싫은데, 지금 러시아가 해상에서 기름은 있는 것은 지금 유가 때문에 팔게 해줬고, 한 달간 경제제도 해제해주고, 러시아는 비싸게 원유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가져야겠죠. 가급적. 지금 당장 큰일이니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떨떠름한 거예요. 지금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싸움이 길게 가게 돼 있고, 결국 돈바스는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린란드가 남아있는 거고, 아직은 남아있어요. 불씨가. 결국 북극 항로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럽 쪽에서 중국과 미국과 손잡기는 껄끄러운 거예요. 띠꺼운 거죠. 되게 상황이 띠꺼운 거고, 다만 하나의 경우의 수는 홍해의 남단에 있는 예멘 쪽 있죠.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당할 경우, 이 경우에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가급적 이제 프랑스나 영국 쪽에서 와서 여기는 정리해주는 게 모양새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해 당사국이에요. 본인들이 그쪽은. 그래야 미국한테도 종전 후에 무슨 대거리를 할 만한 무슨 명분도 하나 갖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고요. 근데 이제 또람프는 아마 쿠바하고 그린란드 쪽을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아, 근데 실제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냐고, 지상전을 하냐는 거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상전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막힐 건데 미국이 말하는 호위가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맥락을 다시 구성을 해봐야 돼요. 호의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호의.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미국한테. 아니,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미국 군함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호의라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그 포도함이 드론에 공격당해가지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드론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이란에서. 특히나 이런 드론 공장은 샤헤드는 러시아 쪽에다 많이 상계시켜놨거든요. 미사일은 안에서 만들어요. 지하에서. 화강암 단지 밑에서 만드는데, 드론은 싸게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쪽 공장 만들고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카스피해 쪽에서 무슨 공습이 이루어졌다, 그런 건 대부분 그 드론 들어오는 그 루트 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동시 표적 설정하고 동시 요격하는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는 정의는 별게 없어요. 그냥 바다에 있는 공항이에요, 공항. 제가 공항인데 이 공항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그걸 뭐냐면 이제 함대공이겠죠. 그게 이제 이지스함인 거죠. 근데 드론한테 타격을 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팔랑크스까지 다 뚫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항모가 한 대 뜨면 밑에 핵잠이 한 2대는 따라다닙니다. 지하를, 바다를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순양함, 외곽 한 10,000톤 되는 거. 그 다음에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이지스함까지 3중 경계를 하고 다녀요. 왜냐면 공항이 무너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항공력이 다 수장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지스함이 한 게 뭐냐면은 항모를 360도로 계속 데드스팟 없이 계속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스탠다드 미사일로 요격시키는 건데, 그런데 뚫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실제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시함으로 바뀐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못 들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어도 뚫려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여러분 물어보려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뭐 UAE 밑에까지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오만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뭘 호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호의를 어떻게 성립시켜야 돼, 이게 지금? 호의를 성립시켜야 되잖아요. 호의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조선과 탱커 있잖아요, 탱커. 이 탱커가 피격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2,000km가 넘는데 어떻게 지금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UAE에서 지금 사격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UAE 근처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위험한 곳이에요. 나에게는. 내 방어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그 지역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예요. 왜? 가까우니까. 내 코앞이니까요. 내 코앞이고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고 자본을 지키고 싶어하고. 근데 샤워하고 먹는 물은 담수화 시설로 뽑아내고 있고. 대충 느낌이 오죠? 도시의 기능은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코앞에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인 거죠. 공격은 하지 않겠으나 마음에 하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란 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UAE 쪽이 나한테는 데드스팟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뿜어져 나오면 나는 지근거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의 성격이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하려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돈줄이 카르강에서 뿜어나오는 원유죠. 근데 그 바로 코앞이 UA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곳은 또 친미성향이 강하고 이제 부자라고 뻗기도 하고 이제 금융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싹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존재인데 더 큰 문제가 나랑 너무 가깝다는 거. 여기 미사일 포대라도 설치되면 어떻게 보면 호의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타격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이란한테는. 왜?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자기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정도까지, 좋은데? 이거 좋은 아이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이 UAE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UAE예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제일 타격을 해야 되냐면은 UAE를 제일 많이 두드러 패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뭐 알짱거릴 생각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추론을 해보면. 그리고 진짜 확전을 원한다면 아람코를 때려야겠죠. 사우디 아람코. 그럼 일이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공급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뭐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 같은 거 뽑아내려면, 석유화학 뽑아내려면은 중진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CL유는 경진류라서 안 되고, 그러면 캐나다에서 가져오거나 베네수엘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 세팅값을 언제 바꿔요, 그거를 또. 지금 다 이라크라든가 뭐 요쪽 원유에 맞춰서 세팅해갖고 석유화학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세팅값 받는 것도 힘든 거죠, 석유화학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UAE의 해안가라든가 이 근처는 뭐 공격 무기고 나발이고 오지도 못하게 일단 겁주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려는 UAE입니다. UAE는 되게 덧없는 인생 사는 거죠. 결국은 금융, 관광, 부동산으로 이렇게 금융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빈살만은 빈정이 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리야드 있죠. 리야드 호족 출신이에요, 원래. 메카의 칼리프는 따로 있고, 그분이 돌아간 곳이 요르단. 그러니까 중동에서 어른 국가는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UAE가 제일 많이 두드러 맞게 돼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이 타격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UAE는 전후에 과연 안전한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지금 투자하겠어요?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한 번 발생한 일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런 정황으로 보시고, 그러면 일단 호의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요. 호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위치가 특정되잖아요, 지금. 오만은 중립적입니다. 오만해요, 이름 그대로. 네타냐후는 다 태운다는 거예요. 다 이름 보면 알잖아요. 뭐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고, 뭐 네타냐후, 뭐 너 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오만 쪽에서 호의는 안 됩니다.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 지금 봉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근거리에서 지금 호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UAE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UAE 쪽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오지 말라고 계속 잽을 때리는 거죠. 나중에 진짜 안 좋은 소식이 담수화 시설 때려버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선을 넘는 공격이 됩니다. 손을 넘는 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서 대충 그림 그리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 이제 호의라는 개념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UAE 쪽이 호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기본적으로. 자, 유일한 장소인데, 공교롭게도 대만 앞에 금문도라는 거 있잖아요. 금문도. 금문도가 유명한 술 만드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금문도를 보면은 중국 쪽은 덮여 있고, 뒤쪽으로 보면 동굴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하로 파놨어요. 폭격을 피하려고요. 그런 것처럼 UAE도 바로 앞에 섬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을 기점으로 그 앞에 조그만 섬이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주도랑 똑같아요. 제주 같은 섬이 하나가 있고, 조그마지만 그 섬을 기점으로 영해를 그으면 UAE 쪽에 속하는 섬 2개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가면 저기 카르그 섬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UAE가 원래 진주 무역항이었잖아요. 이제 나라가 성립될 때 이란이 이 섬 세 개를 점유했습니다. 점유했고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UAE에서 이 섬을 가려면은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배가 오는 순간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호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UAE의 도심을 마비시키지 않는 그런 군사 기지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지금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UAE 앞에 있는 섬, 바로 큰 섬 하나. 큰 섬 앞에 2개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UAE 건데 이란이 실효 점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토 탈환이 돼요. 그러니까는 불법 점유에 대한 영토 탈환 작전이 되기 때문에 특수 군사 작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명분으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카르그 섬을 직접 때린다고 볼 필요는 없고 카르그 섬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점 3개를 찍는 건데 이 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동격서라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호위라는 것은 UAE 쪽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격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결국 거기서 드론이나 아파치 헬기나 활주로가 있으니까 혹시 A-10 같은 경우를 이용한다든가. 왜냐면 이란의 방공망은 거의 와야 됐거든요. 그럼 이쪽에 이제 공중에서 뿌리는 식으로 생각해야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박혀 있으면은 이란도 엄청 타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섬에 대놓고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최강 해패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 나 전쟁 후에 복구도 해야 되고 혁명 수비대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려면 캐시가 좋잖아요. 캐시. 그럼 배럴당 1달러. 그러니까 200만 불. 하루 10대면 2천만 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근데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잘 보시면 미국과 이란만의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유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중일도 지금 안 갔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게 자유항해라는 게 생각보다 공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일단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다의 항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짜라는 개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비용을 낸 거잖아요. 이제 그게 미국에서 나온 목소리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공짜로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란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란은 지금 캐시가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비 복구가 필요하고 막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은 당연히 통일세를 요구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관리해야 될 확률이 커진다고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작돼 버려갖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란이면 호르무즈 해협 포기하겠어요? 왜? 이스라엘이 또 때릴 수 있는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1, 2년 뒤에 또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또 막아야죠, 당연히. 이번에 한번 맛을 봤는데. 피맛을 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혁명수비 때도 반드시 여기를 지키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다가. 근데, 미국 쪽은 일단은 유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꾸 유가가 치솟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데다가 나중에 소비가 꺾이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제 스태그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는 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호위라는 걸 제공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일단 확보를 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고 이란은 절대 포기를 못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정리를
이제 맥락을 잡아봤고, 이제 마지막에요. 지금 정전 협상이 쉬울 것 같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어려우면 안 되고. 지금 정전 협상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요.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가가 너무나 어려운 구성이라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어요. 정전 협상에는. 이스라엘은 계속 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체면이라는 게 있고요. 이란은 내치라는 게 남아있어요. 결국은 신정 지도자들이 대부분 제거된 상황에 결국은 먼저 움직이는 무력을 가진 자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전이 되고 나서의 내치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결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는 모양새가 필요해요. 속으로는 내장이 파열되어 있더라도 겉으로는 이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종전의 조건에서. 잘못했어요. 이런 식의 포장은 절대 금물이겠죠. 여러분이 그 이란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문제예요. 그럼 미국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이기는 모양새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무릎을 꿇는 쪽에 이런 종전의 형태라면 쉬워요. 쉬운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이기는 모양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를 뺏겼어요. 이제는 탈환이 안 됩니다. 결국 드론으로 참호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돈바스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승전하는 모양새로 끝내야 되고요. 그것은 즉 우크라이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나토가 주둔하거나, 정 안 되면 이제 미군이 주둔하거나 안전보장이 되거나, 외국에서 어떤 그 국가 재건의 비용을 제공하거나, 어떤 신산업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거나, 우크라이나가 내치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홍보용 자료가 제공됐을 경우에, 그러면 승리하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 있을 테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무릎 꿇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장기간의 전비 확보로 생각하면 그것도 퉁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기는 모양새로 끝내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밀당하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미국과 이란 모두 이기는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기는 모양새가 나오냐는 거예요. 스스로 잘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찾거나 유튜브나 언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타인의 말을 너무 믿지는 말 것. 두 번째는 사고를 할 때는 인공지능한테 답 달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헛소리 나온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란 걸 구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선의 추론의 결과를 뽑아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마이너스로 많이 이제 맞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금 벌어보려고 열심히 하시면 쉽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고,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투자는 거친 거고요. 투자는 매서운 거고 참혹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참혹함과 이 매서움을 견디는 게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일단은요, 사울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UA 쪽을 통해서 그
공수사단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일단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종전이 끝날 거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기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뭐 통일세 절반은 미국이 제공한 거니까 우리가 가져갈 거고 절반은 그냥 이란이 가서 제공비로 쓰라고 불만 있냐고 아니면 너네가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서로 이제 이기는 모양새가 좀 갖춰지면은 뭐 종전이라는 게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은데 지금같이 이제 봉쇄가 안 풀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 다 뚜드릴 거니까 휴전은 절대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그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양새가 처음처럼 갖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상전 투입 가능성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조금, 멘탈도 조금 정리를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볼 방향이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거, 레바논 쪽에서 확전이 되면 될수록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지금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옳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살았던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20대 들었던 노래를 평생 듣는다고요. 트럼프도 80년대 전성기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어두웠던 미국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는 책임감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흔들려가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지나고 남이죠. 월쇼크 이후에. 그래서 일본차가 1800cc로 미국 포드 다 죽여버리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국의 국가는 어떤 큰 장벽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뽑기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원유 커팅이 됐고, 이란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어찌됐든 간에 원유 커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산 싸구려 원유를 마구잡이로 저장고에서 빼가던 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싸게 사야 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쿠바를 거의 이제 자치령 정도 놔두겠다라고 아예 이제 들어갈 생각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을 이해할 나라는 근처에는 없어지는 거고, 이제 남은 건 그린란드,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사는 곳이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니까 뭐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 아닌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답을 주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맥락이란 거를 형성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이유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추론 결과만 얻는 거를 행복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것은 이제 맥락이라는 형성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번만 힘들겠어요. 본인의 일상이라는 게 다 괴로운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맥락 형성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이명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맥락 형성을 해가면서 꼭지점을 잡고 형태를 잡아가는구나 정도의 어떤 학습 자료용도? 뭐 민감하고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위험해서.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뭐 제 옆에 있으면 다 답을 해주겠죠. 물어는 족족 말해주겠으나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혹시 눈에 걸리거나 귀에 이제 들리거든, 이게 이쪽이고 저게 저쪽이고 뭐 그런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서 정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워낙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점 하나 얹은 정도니까요.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얘기하고 갈게요. 실제 이제 중국편 같은 경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헛소리 하는 거 극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편 6권입니다. 정말 진짜 참 힘들었어요. 쓸 때. 그거하고 이제 미국 유럽편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좀 통해서 보시면 이제 패권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들 별일 없으면 좋겠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셔야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할게요. 빠빠이. 하고, 이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꼭지점 적어보면은 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2013년 책은 없어요. 이제 없고, 이 책은 2019년, 202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빠빠이. 들어갈게요.